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재환입니다. 제가 뭐 여러가지 활동을 전에는 썩렬이 정권 때는 여러가지 활동을 뭐 많이 했었죠. 저 검찰청에 가가지고 김영철이 헐레벌떡 김영철이 그놈 뭐하냐고 파면을 하든가 뭐 어떻게 징계를 하든가 해라. 자주로 찾아갔었죠.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갔었는데 요새는 좀 뜸하고요. 김영철이 그놈 뭐 무혐의 나왔다죠? 장시하고가 그렇게 헐라벌떡 검사 검사 야 오늘 또 아침에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1월의 마지막 밤이네. 오늘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아침에 시사 프로 매불쇼인가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상원인가 박상영인가 그 검사 있죠? 그 최재원인가 걔도 있고 또 어미준이 요 검사도 있고 아주 썩렬이 패밀리 중 아주 못된 그런 무리들이죠. 아주 더 많아 썩렬이 패밀리 검사 집단 그놈들 있는데 그 박상원인가 박상영인가 그놈이 그랬대요. 그걸 했죠. 뭐야 그 대장동 그 이화영 그 증인은 회유를 할 때 연어회 사줄 때 그 누구예요? 쌍방울 김성태한테 그랬대요. 너는 당신은 뭐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김성태 나 뭐 먹고 싶으면 그 쌍방울 직원한테 그 뭐 먹을 걸 사오라고 하고 또 뭐 박상원은 그 뭐 이화영 증인한테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또 자기가 사주고 그랬대요. 그런 물증이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그러더만요. 그 문서에 조사했대요. 조사해가지고 그런 물증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참 그러놓고 검사들 참 검사님들 징합니다. 징해. 그렇게 해놓고 부끄럽게 해로 검찰 해체 왜 하느냐? 자기들 수사권 유지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 불위의 권력을 유지했어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제재? 검찰 다른 데는 검찰 부라고 하죠. 근데 유독 다른 부서는 다 부예요. 부인데 거기만 청이라고 한대죠. 그런 거 맞는가? 아무튼 검찰청. 그래가지고 지들이 한 단계 위다 해가지고는 뭐 얘네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법적 권한이 그 정부 부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들 멋대로 어떤 사건이든 무슨 문제든 다 결론은 검사한테 가요. 검사한테.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않아요. 기소 독점권이 검사한테 있잖아요. 검사만 기소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너 저 아는 애네? 그러면 이건 불기소 무혐의 이렇게 빼주고 저는 못된 놈이네 나쁜 놈이야 그러면 검사님들이 보기에 뭐 기소하면 바로 수사 압색 들어가고 또 이걸 좀 빼줘야겠다 하면 기소를 하더라도 바로 수사를 안 해. 이분 봤죠? 뭐
한나라당 그 패트리 뭐 그 국회에서 난동 부린 거 나빠로 6년 걸렸어요. 6년. 뭐 그 누구야? 663이란가? 336인가? 조이대가 그랬잖아요. 6개월, 3개월. 대부분 3개월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더라도 3개월은 아닌데 6개월인데 1심이. 아무튼 6개월, 1년인가? 그렇게 한대잖아요. 1심이 6개월 내에 끝내라 이거예요. 근데 6년이 걸렸어. 아유. 예, 오늘 방송 중인데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권사님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귀찮았는데, 오늘, 아우, 너 피곤해.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한다는 핑계로 쉬고 있습니다. 6개월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이게 법인가요? 법 앞에 마녀는 평등하다고? 아이고, 개똥 아닙니까? 이번에 또 검사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은 법 앞에 마녀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런 그게 개소리라는 걸 검사님들이 입증한 거예요. 검사님들이 6개월에 1심 끝내야 하는데 6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 앞전에 대정동 그 판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 판결 나왔을 때는 항소 포기하니까 검사님들이 18 지검장인가 그놈들이 다 항의하고 막 그랬죠. 집단으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공무원 근무를 하고 있는 적자들이 나라의 하는 일을 반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반발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나라 일을 누가 해? 응? 나라 일 하라고 그렇게 검사님들 세워놨더니 나라 일을 안 하고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고 집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검사님들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어. 에? 이번에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결심 나온다니까 판결 나온다니까 어찌게 이제 검사들이 헐란가 봤어. 아니나 다를까 그 다 400만 원 500만 원이 그 의원직 면직인데 다 400만 원만 줬더만 400만 원만 줬어. 그리고 또 뭐야? 그래 놓고는 이제 검사들이 항소 포기를 해버려. 400만 원 줬으니까 항소를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몇몇이 나경이나 몇몇이 이제 항소했다고 하는데 항소해가지고 재판이 될랑가 안 될랑가 몰라. 이게 뭐 또 재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나경원 걔는 뭐 400만 원 하면 400만 원이 많다는 건가? 그러면 한 700만 원, 600만 원 받아야 하는가?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죠. 나경원 판사가 남편이 판사인데 그렇게 되겠어요? 에이, 참. 왜 그렇게 6년이나 끌고 그랬겠어요? 다들 판사들 암흑암흑 해가지고 지들 지 남편이 판사인데 판사면 판사 친구 남편 판사 친구 또 친구 해가지고 그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그 법이 온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또 검사들은 모르겠어요. 왜 항소 포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노만석인가 뭔가 어쩌지 해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시할 데 없이 항소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그것 때문인지 어땠는지 아무튼 항소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18놈들이 막 왜 항소 포기를 했냐, 왜 더 수사 안 하겠냐 막 하더라고. 뭐 2%인가 거기 검사들도 막 글 쓰고. 아니 웃긴 게 쥐들이 검사가 그렇게 항소 포기를 했는데 왜 쥐들이 반발을 해? 검사는 뭐 일심 동일체 그런 거 아닌가? 검사 동일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놈 따로 저놈 따로 그러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패스트트랙 그거는 항소 포기했어. 검사분들이 항소 포기를 했어. 내가 어쩐가 봤어. 검사분들이 어쩐가. 말도 안 해. 이 새끼들 꿀 처먹었는가. 말도 안 해. 이 개놈 자식들. 그래놓고는 우린 떳떳합니다. 우린 정당합니다. 우린 정의롭습니다. 올바릅니다. 판사들도 매한가지요. 조씨, 지씨, 그 누구야? 조씨, 지씨, 천씨, 그 다음에 한씨도 그러더만 한상대인가 뭐 그 판사, 조이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씨, 어디 넘수랑에서 라면 끓여 처먹었다고?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개놈, 완전 유재석은 쪼그리 가래요. 온갖 중재를 다 하고 있어요. 변호사 중재하고, 썩내리 중재하고, 검사 중재하고, 참, 난 그런 판사, 완전, 그놈은 판사 직업을 잘 못하겠어. 연예계에 진출하면은 수억 벌 텐데, 완전 끼가 있어, 끼가. 재능이 있다고, 아까워. 그냥 썩히기에는. 보고만 있으면 재밌어. 보고만 있어도. 막 기다리신다니까? 지기현이 판사 할 때는 막 기다려줘. 뭔 얘기를 할까? 뭔 또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빵빵 터트릴까? 아이고, 그러니까 직업을 잘못했겠다니까. 코미디언, 개그맨, 같은 그런 국민 배우를 말이야. 판사 시켜놓으니까 온 국민들이 다 욕하고 있잖아. 저런 모지 같은 놈이 없다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야. 온 국민들이 다 그런 것이야. 그런데 이번 패트 거기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시까지 했구나. 그다음 천씨 어디 성접대하는 그 검사놈 그놈이 누군지 몰라봤다며. 그래갖고 무혐의 내줬다며. 참. 이게 법은 깨끗해. 법은 올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똑같이 적용해갖고 똑같이 지키면 돼. 근데 여기를 집행을 사람이 하니까 이게 바르지가 않아. 이 법은 이건 볼펜 그대로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 이빨 쑤시개로 쓴다. 이거 이빨 쑤시개가 돼버린 거라. 이거 그대로 쓰면은 볼펜이야. 그대로 놔두면 볼펜이야. 볼펜. 어떤 사람은 유용하게 쓰겠지. 이렇게 해갖고 글을 쓴다든지 그림 그린다든지 이게 유용하게 써. 근데 이 손목다니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로 써버린다. 아니면은 이거를 누굴 때리는데 쓴다. 그러면 이게 몽둥이가 되는 거고 이빨 쑤시는데 쓴다. 그러면 이쑤시개가 돼버린 거라. 이게 볼펜이. 이 마찬가지로 법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법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딱 넣어가지고 그대로 판결을 하면 돼. 부자든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적용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걸 사람이 쓰니까 이 온전하지 못하니 사람이 써버리니까 이게 법이 불안정하고 있으나 마나하고 법은 죽었다. 법은 썩었다. 그런 얘기 왜 하는데? 법이 사람이 사용하니까 사람이 적용하니까 이게 법이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어쩌고 간별사 어쩌고 저쩌고 다 법을 이용하는데 자기들 편한 대로 쓰는 거예요. 법을 가져와 가지고
그 김현장 같은데 그러잖아요. 뭐 전직 판사, 검사, 뭐 총리, 장관, 뭐 요직에 있는 놈들 다 고리 끌어당겨. 그래가지고 뭐 재판한다고 하면은 그 피고 피 고소인이 그 어디 법률에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요리 배당이 돼. 피해자가 여기서 김현장에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김현장이 떡하니 그 상임 고문이나 뭐 이런 사람이 고소한 사람을 안단 말이야. 안다면 이거 제대로 재판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을 거 자네 한 10만 원만 받아. 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지. 예? 이 법을 이용하는 거라니까 이 김현장이나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법 그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놈을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어. 더 이상 법하고 이 사람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걸 떼어낼 수가 없어. 떼어낼 수가 없어.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인기 순위인가 잘했다. 누가 잘했냐? 역대 그렇게 뽑았는데 제일 1등이 박정희 나왔더만. 박정희 나오고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그 밑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박정희,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3등까지만 봤어요. 그 밑에 잘 자는 것들은 못 봤어. 근데 박정희가 나는 뭐 물론 이제 인기가 있어. 제일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근데 박정희는 또 특별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5년씩 했잖아. 5년씩 해. 근데 뭐 있어? 박정희는 얼마나 한 거야? 18년 했잖아. 18년. 18년 했으면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할 일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좋은 일, 나쁜 일 했으면은 5년에 할 거 5년에 이 사람은 5년만 했어. 그러면 좋은 일로 5년 하고 나쁜 일도 5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일 18년 했어. 나쁜 일도 18년 했어. 그러면 좋은 일이 어떻게 5년 한 것보다 훨씬 많잖아.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산업혁명 일으키고 경부고속도로 일으키고 뭐 사람들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거 그런 거는 인정한다 이거요. 그런 거는 좋은 점이라 알 수가 있겠지만 요 뭐요 지키지 않는 거짓 약속. 내가 그때 뭐야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승만이 하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면 정권 이렇게 들어섰는데 어수선한 그 상황에서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지가 쿠데타를 했다 이거요. 쿠데타 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쿠데타 정상적인 정권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바로 복귀하겠다. 군대로 복귀하겠다. 그랬는데 지가 정권을 잡아본 것이요. 이것부터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장기 독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고문하고 핍박하고. 응? 그 4.19 그것 때 응? 아니 4.19는 3.15 부정선거 때구나. 아무튼 얼마나 사람들을 민주화를 못하게 그렇게 죽이고 응? 완전 공포 정치잖아. 공포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렇게 못해. 그렇게 응?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계엄령하에서 사람들 찍소리 못하게 하고 응? 그렇게 하면은 공포 정치로 어디 남영도에서 물고문형하고 응?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잖아. 뭐 그때 박통 뭐 욕하고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 뭐 어디 끌려가고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서 제대로 그런 시대가 좋아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또 뭐 그 안가에서 그 여자들 응? 뭐 여자들 그렇게 하면 돼? 응? 씨가 뭐 대통령이라고 날마다 이 여자 저 여자 불러가지고 그러면 되는가? 옳지 않잖아. 그런 나쁜 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공과 과를 봐가지고 박정희는 좀 공도 있지만은 과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공을 많이 보는가 봐요. 거기 18년 동안 했으면은 가장 인기가 있겠지. 그 다음이 노무현인데 나는 노무현은 물론 이제 개혁적인 대통령이죠. 예, 개혁적이요. 개혁적인 대통령이요. 뭐 충분히 응? 그 올바르지 않던 그 당시에는 어 군대가 많이 있었어. 예, 그 전에는 군대가 많이 아유 나 요거는 많이 헤매는데. 아무튼 근데 그 노무현 때는 이제 검사놈들이 뭔가 팩짓을 했죠.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걸 잡아보겠다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본 거예요. 검사님들한테 당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사람과 사람으로 대해가지고 당신들 보기에 이렇게 하면 옳지 않소 옳지 않잖소 뭐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해가지고 검사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죠. 막 들이대불더라고. 뭐 학력이 어떻게 되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검사님들이 대통령한테.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막판 당해본 것이요. 어, 뭐 부인이 뭐를 받았네 뭐 있지도 않은 그런 논두렁에 시계가 떨어졌네 어쨌네 그런 유언비를 터뜨리니까 또 뭐 뭔가 좀 있은 것 같긴 하죠. 그 부인이 뭔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런 저런 죄책감에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망하고 다음 정권이 이명박인가요? 이명박 정권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정권 이양이에요.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어땠어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이제 아주 좋아라고 그 정도면 아주 잘했다라고 5년이었잖아요. 5년. 김대중 대통령이 18년 해봤어요. 완전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가 돼버려요. 엄청난 나라가 돼버린다고. 근데 5년밖에 못했는데 다음 정권을 노무현 정권으로 넘겨주었잖아요. 그 공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니 뭐 그때 IMF 극복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뭐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거 그걸 아주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아주 음, 널리 퍼뜨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운동력을 그때 했었죠. 그런 것보다도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넘겨준 거 이거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 썩열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쩌면 문재인 어땠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도 좀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처가 잘 되었다. 응? 그 코로나 시국에 팬데믹 상황에서 잘 극복했다.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오고 제가 봤어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 키트인가 그런 것도 많이 수출하고 또 약도
많이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또 외국에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봤어도 다른 나라의 대처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 사이에 또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있었지. 이해 안 되는. 썩렬이 그 검찰총장 어찌어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썩렬이 누구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놈이 이제 상부의 지시에 부당한 지시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그런 지시에 따를 수 없다. 뭐 그때 한 얘기가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놈이네. 좀 그 나름대로 좀 남자답다. 좀 멋진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미화가 되는 그런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다들 청문회 할 때도 다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는 이놈의 실체를 몰랐어. 실체를. 그래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했는데 어쨌어요. 검찰총장 하자마자 어쨌어요. 그놈이 조국 장관 조국 내 가족의 뭐 압수수색을 뭐 200번 넘게 그렇게 했잖아요. 뭐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근데 내가 보는 거는 그 당시에 썩내리가 막무가내씩 법과 법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수사를. 그건 옳지 않잖아요. 법과 질서, 아니,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죄를, 범죄 현장을 딱 잡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범죄를 지었는가? 그런 걸 자초지종을 따져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뭐 사모펀드인가 뭔가, 이거 불법이다. 온전치 않다. 했는데, 그거, 지금은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 사모펀드, 그게. 무혐의 나왔잖아요. 아무튼 무혐의 나왔는데 그때는 이거 옳지 않다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수수색 자기 부인 조국 부인 아들 딸 뭐 아들은 뭐 채용 뭐 어쩌고 딸은 뭐 딸도 뭐 학교 대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놈은 어쨌어요?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멍청해 검사들이 계속 해?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제 쟤는 아니다. 쟤는 독불장군이다. 지가 생각한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내는 그때부터 반대를 했잖아요. 성렬이 그놈 저놈 사람식이 아니다. 멧돼지식이다. 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반대를 했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어때요? 주위 반발이 생기죠.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어.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문통 뭐 했어요? 추미애 장관하고 그 썩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도 썩냐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덮어주고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 왜 썩녀이 저놈이 잘못하는데 왜 그걸 아무 얘기를 안 하지? 대통령인데? 아니 한 집안의 가장이 뭐 아들 딸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은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 아니면 야 그래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야지. 아니 누가 봐도 그 아들놈이 잘못을 했는데 딸아 네가 하지마 딸아 네가 하지마 딸한테 추궁하면은 그게 올바른 가장인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 그때는 나는 문재인을 좀
괜찮게 봤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그 전에 박근혜 때인가요?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는구나. 그리고 팬데믹 그리고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했는데 그 당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저런 걸 그만 놔두지?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방법이 있으니까 저렇게 놔뒀겠지. 나중에 뭐 뒤에서 친다든가 썩녀를 쫓아낸다든가 그렇게 하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만. 지금에 알았어. 썩녀리하고 문재인하고 한편이더만 한편. 지금은 지 딸 조사한다고 하니까는 내 70평생에 이런 놈 처음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문재인도 처음 봤어.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썩녀를 키워놓고 이런 놈 처음 봤다라고 하다니.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어? 문재인 그놈 아니 문재인 그놈이란다. 썩녀리 그놈은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도 어땠어? 내 봤지. 퇴임식 할 때 이상하게 쫓겨나더만. 어디 청와대 당장 비하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잤던가 어쩐던가 청와대 바로 나왔잖아. 그 12시 되니까 나와가지고 참네 어처구니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TMC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데 저 잘했죠.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그 당시에는 썩렬이 쪼름이 됐는데 좀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 나라를 엉망진창 개판 만드는 것을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우유부단해. 흐리멍텅. 그런 결단력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 그런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직에 충성을 다해야지. 지금 봐봐 이재명 대통령 자기 목숨 걸고 오잖아. 목숨 걸고 외교를 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맨발 벗고 나서고 있잖아. 자기 몸을 안 돌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아무런 책임 없다. 썩냐리가 겁을 줬나? 협박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 정권 썩냐리한테 넘겨줬잖아요. 썩냐리 개놈한테. 그래갖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 3년 동안 개판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나쁜 놈이야. 할 때도 썩냐리한테 그렇게 엉망진창 개판 나라 만들어 놓고 결국엔 요쪽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썩냐리 같은 개망나기 술주병이 놈한테 그렇게 정권을 넘겨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 개판 됐잖아. 3년 동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뒤찍박거리 하라고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어. 거의 30분 했구나.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안 좋다 이거요. 그런 것이 왜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요? 이재명이나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그다음 누구 있어? 문재인이구나. 노무현 죽고 나서 문재인한테 왔구나. 아이 문재인 참. 아니지. 이명박이었어. 노무현 죽고 나서 이명박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 되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치밀하게 이렇게 그렇게 못했다 이거요. 그런 게 안타깝다 이거죠. 정권을 그렇게 허무하게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래 그 본인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이렇게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정권을 다시 남겨주면 안 돼요. 지금 봐봐요. 이번도 45대 55인가? 이렇게 해갖고 대충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큰 차이가 안 났어. 지금 썩렬이가 내란 해가지고 불법 계엄 해가지고 지금 깜빵이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투표를 했는데 아슬아슬 했다니까. 나는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그 누구예요? 젓가락. 그럼 누군가? 응, 준석이. 응, 김준석인가? 박준석인가? 그놈이 젓가락 그놈이 만약에 그쪽으로 편을 밀어줬다든가. 그건 누구요? 한문수? 아, 김문수. 김문수 아닌데? 김문수인가? 그놈한테 표를 밀어줬다든가 해버리면 져버린 거예요. 졌어요. 그 젓가락 그놈이 고리 값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한떡수 똑수 그놈이 후보가 되었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 한덕수 그놈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이 있더만요. 예. 근데 이 김민수 여놈이 아니다 내가 해볼란다.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영감쟁이 쪼리 가 해가지고는 김문수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김문수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한덕수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는 거예요. 그걸 표로 보여줬잖아요. 저쪽 무리들은 뭐 옳고 그러고 선이고 악이고 없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은 그게 최고야. 물론 이제 나라 국민들은 그렇죠. 나라 부흥하고 부국 강국되고 부강 아무튼 나라 강해지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죠. 근데 이게 편파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죠. 골고루. 경상도, 부산, 울산, 강원도 이쪽 라인만 잘 살고 이쪽은 뭐 호남은 찌그러져 있어. 뭐 충청도 뭐 이런데 뭐 번동만동 해불면은 그러면 되는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잘 먹고 뭐 불법이든 편법이든 어찌든 간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얘기야. 그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거 옳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그 피눈물 흘리면서 그 글을 그 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그 추위에 떨어가면서 오체 투지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해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해마다 명절 때마다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 그런 아무튼 그런 아픔을 왜 돌아보지 않아요? 같이 한 국민인데 같이 살아야죠. 같이 잘 먹고 잘 살게요. 왜 그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을 해도 만약에 이번에 불법 계엄이라고 군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총알이라 뭐 한 방이나 쏴버렸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유혈 사태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좋아요? 그런 계엄이 옳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찍는다니까요. 김문수를. 하마터면 이재명 대통령 질 뻔했어요. 질 뻔. 그리고 아유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힘인가 국진당인가 거기에 장동혁이 장동혁뿐만이 아니야. 많은 무리들이 그걸 계속 그걸 추구를 하더만.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자기네를 지지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계엄이 옳다 할 수도 있다. 그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왜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판결이 안 났다 이거요. 전 세계가 불법 계엄인 걸 다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만 경상도만 아니요 그거 불법 계엄 아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이요. 대통령 권한인데 나라에 아무런 그런 위급 상황이 없는데도 그렇게 계엄을 막 해버려요? 저 상대방이 막 탄핵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계엄을 해버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정당하게 파면시키고 탄핵시키고 그 시할 데 없는데 돈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 에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계엄을 해버려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좋다 이거요. 어쨌든 뭐 불법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요. 장동혁이나 뭐 그쪽 사람들한테 댁이나 나나 뭐 누구나 어디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 경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누구나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외놈입니까? 아니면 저 중국 사람이요? 아니면 러시아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생각해 보시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잘못하고 있는가요? 잘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6개월 됐다더만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뭐 썩렬이 때는 뭐 외국 간다 가면 돈이 아깝더라고요. 해외 여행 가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나라에 대한민국이 이익이 되는 일을 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관여를 하고 국회의원들 아니 그 뭐 국무위원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해야 돼. 왜 혼자 술 처먹고 그렇게 몇몇 사람들끼리 그렇게 쏙닥쏙닥하고 그래. 다 모여가지고 나라 잘 살리는데 힘을 정신 한 대 모읍시다. 이거 얼마나 좋아. 좋잖아. 잘하고 있잖아. 내 생각만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뭐 이념이나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라 잘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장동혁이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욕해.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계속 씻고 먹고 뭐 뜯고 자시고 다 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자기 지위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얘기는 못 하겠지. 아니 누구 걔도 판사를 하면서 아니 누가 생각해봐. 누가 뭐 이재명 대통령 뿌리 달렸어? 아니면 팔다리가 6개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해. 잘하고 있어.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왜 거기다 막 싣고, 어? 막 그러냐고. 잘못하고 있다고. 아유, 그러지 말어. 적당히 해, 적당히. 목소리 왜 그렇게 까는 거야? 예? 뭐 믿습니까? 예, 어찌고 응? 사이비 교주처럼. 응?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장동혁이 아우 그냥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칭찬하라는 소리 안 해. 그냥 뭐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지. 나라 잘 되고 있잖아. 다음 정권 또 가지고 싶어? 뭐 너가 잘해, 너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너가 더 잘하면은 저놈도 잘하네.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는데 장동혁이 저놈도 잘해. 나라 잘 되게끔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눈길이 가지. 근데 쉬할 데 없이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아유 뭐 엉망진창 개판 만들고 있다고. 아유 아유 말도 아유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 뭐 아유 대도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40분 됐네요. 아무튼 어제 영화 얘기하다가 많이 왔네. 그리고 지금 저도 요 영상을 촬영을 통 안 했어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뭐냐면 제가 이 대장 한 게 썩녀리놈 때리는 거, 썩녀리놈 까는 거, 그거에 대장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대장 모자 썼잖아요. 썩녀리놈 파면이 되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12월 7일 탄핵 안 됐죠? 12월 14일 또 서울 올라갔어요. 7일 올라가고 14일 올라가고 14일 안 되면 또 올라가려겠어. 근데 이제 14일 날 이제 밤에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됐는데 또 어렵더만. 그래가지고 언제인가? 아무튼 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파면 탄핵 되고 나서 또 파면 시키는데 또 4월 달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파면 되는데도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 헌재 앞인가 했었죠. 그렇게 오고 나니까 이제 파면까지 됐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맥이 풀린 거라. 내 할 일을 다 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열심히 뛰었죠. 대통령 선거. 대통령 딱 됐네.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아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집회 활동이 좀 한가했죠. 이제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켜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가 못한가 지켜보자. 잘해요.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대법원, 그 조의대, 조씨, 지씨, 천씨, 한씨. 한씨는 누구냐면은, 그 이상한 재판관인데, 아유, 이상하면 일을 하러 왔는지, 안 하러 왔는지, 그냥 자는 것 같아. 아이고, 예. 아유, 좀 야무딱지게 좀 했으면 싶은데, 응? 누구 이진관, 응? 또 한 사람 안경 쓴 사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더만. 그런 사람들처럼 해야지. 이 사람 자는 줄 알았어. 참, 그한뭐 판사인데 이제 지켜보자 이거요. 그네들의 좀
그러니까 여러 집회가 있어요. 촛불 집회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조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빨리 끌어내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켜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권한이 있는데, 자기 권한이,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지 않겠어요? 우리야 국민들이 힘이 없지. 그냥 보고 처불 나가지고 그냥 물만 먹고 속만 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대통령은 똑같이 눈 두 개 있으니까 보이죠. 아예. 들리죠. 아예. 조이대 천씨 지씨, 뭐야, 조씨 지씨 천씨 한씨,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보이죠. 아예. 이런 권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싸급발진 제이컴퍼니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또 최한옥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유튜브들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은 야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마음이고, 저는 이제 좀 지켜보자 하는 이런 마음인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히 이제 집회를 이제 12월 3일 날은 서울 가요. 송영길 대표 그 재판 참석하고 저 국회의사당 앞에 무슨 행사가 있다더만요. 거기 이제 참석하려고 12월 3일 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힘들다. 이것도 전에 저가 한 3년 이상 4년인가 아주 애청자였어요. 구독도 하고 아주 애청자였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뉴스공장, 겸공 그런 거 듣지 마라. 이거를 왜 이거 사실적이고, 거기 나온 사람들 다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이잖아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듣지 마라 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 얘기 듣고서도 좀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싫어지더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편파적이라. 편파적. 물론 이제 그 얘가 김어준이가 이제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방송이니까. 제가 자기 멋대로 뭐 똥 싸든 오줌 싸든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망해도 지가 망하는 건데 뭐 누가 뭐라 해. 말가벗어 할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싫었던 거는 여기서 편파적이라는 것은 그쪽 진영, 예를 들어서 국진당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런 편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린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전에 송영길 대표 지금 여러 매체에서 언급을 하죠. 송영길 대표 왕성 활동을 하고 송영길 TV도 있고 여러 유튜브 활동을 하고 여러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송영길 대표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경공 안 본 지가 지금 한 1년 넘어가지고 지금 어찌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방송 들을 때 송영길 대표 그때 광주에서 서울인가 출마했었죠.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근데 이 겸공 여기 요 썩놈이 김어준이 이 개놈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해. 송영길에 대해서. 조국은 아주 불나게 나불나불 대더만. 근데 송영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해. 물론 내가 송영길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겠지만은 희한하잖아요. 희한해. 그러면은 이놈이 좌표를 찍으면은 그 겸공이나 이런 언론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한다 이거요. 언급을 안 해.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래서 야 이놈 좀 이상하다. 이놈은 지가 정치를 논언을 하고
뭐 여야 여 편을 이제 한쪽에 평행되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해. 근데 왜 사람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냐 이거요. 사람도. 그래서 요 이상 다 있어. 그래갖고 완전 나중에는 꼴 보기 싫더만. 이런 개막내 같은 놈 있어요? 지가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장경태나 뭐나 민주당이나 여러 사람들 많아. 어디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많아. 근데 왜 송영길로 언급을 안 한 거요? 나중에는 알게 됐죠. 나중에는 내가 짐작을 하기에 조국하고 경쟁 상대라. 조국이 뭐냐? 문재인 따까리잖아요. 문재인 따까리. 출소해가지고 쪼르륵 한 게 어디요? 문재인한테 갔어. 저 어찌게 할까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조국당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조국당 만들기 전에 문재인한테 가서 저 어찌게 할까요? 이렇게 해. 해가지고 창당한 게 조국당이잖아요. 이번에 출소했어. 출소하고 나서 바로 쪼르륵 한 게 문재인한테 갔어. 문재인이 어찌게 할까요? 너 이렇게 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비 사건 그런 거 해결하고 지금 비대위 해가지고 대표 선출했잖아요. 지가 딱 됐어. 근데 이 라인 있죠? 문재인 누구예요? 털보, 김어준이, 조국 얘네들 한편이에요. 한편이잖아요. 한편인데 조국이 뭐예요? 다음 대권을 노린다 이거죠. 다음 대권을 너 대통령 해 이거잖아요. 문재인이 오다를 내렸어. 야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지금 어디야? 이재명 지금 기존에 있던 세력들하고 달라. 가난하고 힘없고 이 애들하고 그 애들하고는 안 맞다 이거요. 응? 서울대, 법대, 어디 연세대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네들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문재인이 패거리하고 그 다음에 저 민주당에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문재인 문파들 조국 기득권 세력들 조국 겁나게 부자예요. 무슨 학원도 있고 그러다더만 겁나게 부자예요. 그네들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누가?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됐는데 어찌 해가지고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끼리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너다 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조국이요. 근데 나 얘기할게요. 조국은 안 됩니다. 내가 남자 대 남자로서 봤을 때 조국은 안 돼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문재인 꼴 나는 거예요. 문재인 꼴. 뭐냐 조국이 어떻게 했어요? 썩렬이가 200번 넘게 앞서가 할 때에 가족들 그렇게 할 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법무부 장관이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없었어.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부당하고 옳지 않고 그런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걸 해결해야죠. 가장이 지 가족들 그렇게 핍박당하고 압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이번에 성비 있을 때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 보였습니까?
그 뭐예요? 그 당이 조국당이 조국혁신당이 조국당이지. 지 당 대표가 책임 안 지고, 어? 그 누구야? 그 가해자 만나고 그런 게 없습니까? 피해자한테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결국은 조국당 됐잖아요. 조국당. 그런데 뭐 자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비겁한 그런 거는 안 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조국을 반대하고 조국 이 나라의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지금 이제 정청래도 자기가 이제 뭐 당대표니까 다음 연임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자기 세력들 확장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정청래는 농사꾼 오는 딱입니다. 농사꾼.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은 잘해. 근데 여러 큰 일은 허기가 벅찹니다. 나는 당연히 이제 송영길 대표를 이제 지지하니까 송영길 대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에어비앤비로 행복한 가족여행하는 법. 우선 널찍한 숙소를 예약합니다. 여기처럼요. 그 다음 아이들을 위한 알파카 농장 체험을 예약하세요. 얘 이름은 풀페타예요. 저녁 땐 프라이드 셰프를 예약해 식사 소비를 모두 롱워크. 맡기세요. 숙소 체험 서비스. 이제 숙소 이상의 에어비앤비를 만나보세요. 롱워크라는 영화입니다. 아니 뭐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롱워크라는 영화인데 롱워크라는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좀 시대가 지금 시대보다는 좀 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는데 너무 크다. 자유가 없는데 이게 징병제 같이 불려가요. 통지가 와. 그러면은 군위에서 그 소령인가 그 사람이 이제 30 몇 명을 차출해 불러와요. 거기 가야 돼. 거기 호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36명인가 7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걸어요. 롱워크. 계속 길게 걷는다 이거죠. 계속 걸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경고를 줘. 속도가 예를 들어서 5km 이상 5km 이상으로 계속 걷고 지체가 되면은 경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줘가지고 그래도 그 5km 이상 속도가 안 나면은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리고 농워크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326마일까지 걷더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마을이 나타나는데 그 마을에서 2명이 남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왜 걷게 하냐면은 최후 1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걸어라 이거예요. 최후 1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걸어라. 어쨌든 경쟁이죠, 경쟁. 근데 이제 다 죽고 이제 친구 2명만 남아. 근데 이 사람이 그 326마일 그러니까 거기 한 500km더만요. 525km인가 그 정도 돼요. 키로수가. 그러니까 어디요? 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아니 저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되죠. 부산에서 서울까지인가 400km 되니까 그 거리를 걸어가지고 500km가 넘으니까 더 걸었다 이거죠. 그걸 걷는데 뭐 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똥을 싸는지 오줌 싸는지 이런 것도 걸어가면서 다 해야 돼. 해결해야 돼. 멈추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 똥 싸고 경고가 한 번, 두 번 나오면은 바로 이제 옷 올리고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5km 이상 얼마를 가면은 그 경고가 또 없어져. 경고 준 게 없어져요. 그런데 잠을 못 자, 잠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6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 520km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처지고 다리가 꺼부러지고 갑자기 없던 그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친구가 엄마가 있어. 가족이 있고 한 친구는 고아라. 근데 이제 이 먼저 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를 승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고아인 친구는 죽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 와가지고 아니다 같이 가자. 좀 더 같이 걷고 싶다. 같이 걷는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걷는데 이 친구가 걷고 있는데 이 친구는 뒤에 쳐져가지고 이 친구가 죽어버려요. 자기 부모가 있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자기 부모가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소원을 들어줘. 마지막 한 명이 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소원이 이제 그 소령을 내가 최후 1인이 남으면은 1인자가 되면은 그 소령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죽어버려. 그 얘기한 친구가.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던 이 친구가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해요. 저 총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병사의 총을 가지고 갖고 싶다 얘기하니까는 그 총을 주게 하죠. 그 소령이. 근데 그 총으로 소령을 쏴서 죽여요. 쏴서 죽이는데 영화는 참 단순합니다. 계속 걸어. 근데 그 사이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그런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제 1시간 넘게 그렇게 봤어요. 1시간 넘게 봤는데 참 좋은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소령을 총으로 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렬이를 우리 국민들이 탄핵시키고 파멸시켰던 게 그 총으로 쏜 그것이다. 옳지 않은 것, 합당하지. 그 롱워크라는 그 행사가 매년 있었어요. 계속 지속됐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 소령자가 권력자인데 이 권력자가 이렇게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국민들은 그걸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총으로 쏜 그 모습이 썩녀리를 탄핵시키고 파멸시켰던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도와줘야죠. 500마일이라는 팝송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어제 그 326마일까지 걸었던 부산에서 서울을 넘어선 그 지점까지 계속 걸었던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37명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2명까지 갔는데 그런 뭐 험난한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란 세력들 서서히 재판도 되어 가고, 그다음에 그 추종했던 세력들도 서서히, 어제 양양자가 계엄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무슨 심증인가 모르겠는데. 예? 장동혁이는 뭐 내라는 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양자가 내라는 불법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은 경상도 분들, 울산 분들, 어디 부산 분들, 대구 시민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썩렬이보다는 잘하고 있잖아요. 썩렬이보다는 잘한 거 아닙니까? 썩렬이가 그 개망나니 말 하기도 그런데 썩렬이보다는 잘하고 있으면은 좀 지켜보고, 그렇게 호응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땐 나도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면은 호응해 주시게요. 지켜봐 주시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집회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모르겠어요.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조이대나 이런 무리들 그냥 잘못하고 있어요. 국민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내지 마시고 그냥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조금 어째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전에 썩렬 같으면 그냥 막 길게 날뛰어야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길게 날뛰어야 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릴렉스하게 이렇게 하시게요. 집회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어차피 잘 되고 있어요. 시간은, 역사는 계속 흐르거든요.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시고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하고 이렇게 서서히 해 나가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막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그렇게 집회 나오고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는 12월 3일 날 서울 올라갑니다. 조고심이 또 올라갔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